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유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시죠. 정전 용량이 12피코페럿인, 자,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12피코페럿인 도체가 프로판가스상에서 존재할 때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 대전 전위 볼트를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게 있죠. 다음 프로판가스의 최소 발화 에너지는 0.25mJ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mJ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해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계산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필기 때 자주 봤던 내용이죠. 필기 때. 근데 필기 때는 자주 풀던 문제였지만은 막상 실기 넘어오면 이게 막 계산식 다 쓰려고 하면 되게 힘들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E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그러면 C가 뭐냐? C는 도체 정전 용량의 피코입니다. 그 V는 대전 전위 볼트이고요. 자, 풀어보시죠. 자, E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볼트로 구하라고 했죠. 그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V제곱은 2분의 1 C분의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볼트로 들어가고 왜 제곱을 없애야 하잖아요. 제곱 없애려면 루트로 씌워주면 되죠. 그럼 이걸 풀면 2분의 1 C분의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 2분의 1 곱하기 도체의 정전 용량이 C죠. 그러면 여기서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2가 들어간 거고요. 그쪽에서 중요한 거. 피코페렛은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를 구해야겠죠. 자, E는 뭐다? 0.25mJ 되어 있잖아요. 그럼 0.25 곱하기 제가 mJ는 뭐라고 했죠? 10의 3승 했죠. 그렇기 때문에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걸 보시면 6454.97V가 나오는데 근데 해당 계산 문제는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가 아니다. 실기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문제다. 자주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신기반기 교재는 필답형, 계산형, 작업형이 나눠져 있죠. 그럼 계산형 파트에서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빼놓고 공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차강 보안경에 관한 용어의 정의다.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자, 1번.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이건 뭘까요? 저방경입니다. 저방경. 2번.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 강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건 뭐다? 차강도 번호이고요. 스케일 넘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3번.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강속의 비를 말한다. 이건 뭐다? 시감 투과율입니다. 자, 해당 문제도 차강 보안경에 관한 용어의 정의인데 이 문제는 차강 보안경에 대한 문제는 작업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와이로프의 구조를 나타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참, 이 문제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그림 보시죠. 지금 이런 그림 처음 보시죠. 근데 와이로프 문제에서도 이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6은 뭐다? 트렌드의 수. 다른 말로 꼬임의 수입니다. 그리고 FI는 뭐다? 필러형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29는 뭐다? 소선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산업안전 산업기에서 한 번 나왔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 한 번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까는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게 한 번 나왔다고 잘 안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참조하시고 해당 문제를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 해당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바로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율의 몇 배? 2배 이상인 사업장. 2번.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로 안의 내용으로 하면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몇 명? 3명 이상이다. 가로 내용으로 외워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 그 밖의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 적어 놓을게요. 자, 5번. 와이로프의 사용금지 사항 네 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건 자주 봐도 문제죠.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당연한 거겠죠. 4번, 5번이 중요한 거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 7%를 초과한 것. 중요한 내용이고요.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 10% 이상인 것. 7%는 초과, 10%는 이상인 것. 요 두 개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5, 6번에 헷갈리는 거가 있으니까 5, 6번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화학 설비 및 시설 설치 시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뭐다? 작업형에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자, 보시죠.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는 10m 이상 간격이고요. 자, 2번.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화역 설비 사이 반경 몇 미터 이상 이격이다. 이건 뭐다? 20m입니다. 20m. 그 다음 문제 2번 가시죠.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는 저장 탱크 외면에서 몇 미터 이상? 이것도 역시나 20m 이상입니다. 마지막 4번이자 3번.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는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역시나 이것도 20m 이상입니다. 그 해당 문제는 작업형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잘 살펴두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근로자에게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는 제가 먼저 암기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법 뭐다? 대물치적응입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고,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6번,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뭐 다른 말로 하면 MSDS죠.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데 MSDS가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산업안전을 공부하시는데 그 MSDS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관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주 나오는 문제, 역시 해당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8번. 누적 외상성 질환 발생 원인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죠. 자, 1번 반복적인 동작, 2번 부적절한 작업 자세, 3번 무리한 힘의 사용, 4번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5번 진동 및 온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1, 2, 3번 먼저 외우고 5번을 외울 것 같네요. 1, 2, 3, 5를 먼저 외우고 나머지 4번을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특수건강진단시기 및 주기를 나타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죠. 자, 일단 그림 보시죠. 자, 대상 유해인자는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디메틸 포름아미드. 이거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개월 이내입니다. 주기는 6개월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주기 6개월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자, 이 보시면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법제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2번의 내용은 벤젠이죠. 벤젠과 2개월이네. 그럼 여기 1번은 벤젠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답안도 2개월 이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번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내용도. 자, 그럼 4번 내용 보시죠. 면분진 되어 있죠? 이제 비어있는 것도 석화가 성면이 들어가겠죠. 석화가 아니고. 자, 그리고 시기는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기도 역시나 12개월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5번에 보시면은 5번 강물성 분진, 나무 분진 나와 있죠. 역시나 강물성 분진, 목재 분진, 나무 분진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소음 및 충격 소음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해당 문제는 결국에는 해당 표를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해당 표를 암기하고 있냐 모르냐 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유한 사면의 붕괴 유형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제가 쇼츠로 제작해서 올려드린다 했으니까 다음에 쇼츠 영상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답 한번 보죠. 답안은 뭐다? 사면 선단의 붕괴고요. 사면 내 붕괴, 사면 저부 붕괴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건 제가 다음에 쇼츠로 별도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의 답안 바로 보시죠. 자, 1번. 구름 멈춤대, 세게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번.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에 일정 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중량물을 보거나 작업하는데 중량물은 무겁다는 거죠. 중량이 되게 무겁다는 겁니다. 드럼통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드럼통. 드럼통이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그대로 깔리겠죠. 정말 큰 사고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출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도 약간은 상식적인 면에 접근한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와이로프 100톤의 중량을 걸어 30도의 각도로 들어올릴 때 와이로프 한 가닥이라고 하네요. 와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시오. 자, 해당 문제도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나오네요. 자, 일단 계산식 보시죠. 자,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은요. 2분의 웨이트 나누기 코사인분의 2분의 세타입니다. 자, 세타는 뭐다? 매단 각도가 되는 거예요. 웨이트는 매단 물체의 무게입니다. 자, 그럼 풀어보시죠. 자, 2분의 웨이트 적혀있죠. 자, 2분의 웨이트 100톤 되어 있네요. 2분의 100. 자, 나누기 코사인이 됐죠. 코사인분의 2분의 세타. 세타는 각도죠. 30. 그대로 푸시면 51.76이 나옵니다. 51.76. 혹시라도 단위가 안 적혀 있으면은 톤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문제는 지금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다만 해당 계산식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이거를 세울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계산식 잘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시스템에서 A 요소, B 요소, C 요소의 고장 발생 확률이 각각 0.5이고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의 고장 사상, 정상 사상으로 하는 FT를 작성하고 정상 사상이 발생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 알 겁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2017 1회차 해설 강의 끝이 났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2017년은 신기하게도 산업안전기사도 역시나 2017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2017년이 어렵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2017년도 회차는 2017년에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신출도 강하고 신출인 문제도 강하고 어려운 문제도 많았던 느낌 같아요. 이 문제 참고하시고 2017 내용을 참고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해당 안전보건 표지판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항상 안전보건 표지의 문제는 신기방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안전보건 표지는 전부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 비교할게 이동식 크레인도 있고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1번 건강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번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번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래서 암기법은 건주화라고 되는 거고요. 건주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쇼츠로 준비해서 만들어 뒀으니 쇼츠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정전 작업 시의 전로 차단 절차, 정전 작업 전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할 것. 2번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뭐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뭐다? 달로기가 되는 거죠. 달로기. 3번 차단 장치나 달로기 등에 뭐뭐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그럼 자주 봤던 문제죠. 잠금 장치죠. 잠금 장치 및 꼬리표 부착할 것. 요 내용은 작업형에도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업형. 4번 자, 개로된 전로에 유도 저하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뭐뭐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그건 뭐다? 잔류 전하입니다. 5번 뭐뭐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그건 뭐다?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6번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뭐뭐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그 뭐다? 단락 접지기구입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업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업형 가셔도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중, 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파트이고 정전 작업 전에 대한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순서를 6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담 또는 과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역시나 작업형에 출제가 됩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생기에서 땡땡 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땡땡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그 뭐다? 발생기에서 5m 또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생기에서라는 말이 있고 발생기실에서라는 말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부분은 저희 현장에서도 역시나 멀리 뛰어서서 합니다. 그 뛰어서 있을 때는 흡연하기 쪽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건 잘 챙겨야 할 부분 같아요. 현직에서도 충분히 사고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항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밀폐 시리즈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밀폐 시리즈는 밀폐 시리즈란 말로 되게 웃긴 말이긴 해요. 근데 밀폐 시리즈가 뭐냐면 밀폐에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밀폐. 특히 어디 작업형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밀폐 시리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찍는 게 아니고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밀폐 시리즈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 그 역시나 제가 생방송도 진행하니까 생방 때 들어서 밀폐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4번 작업 중 불황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사항. 5번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번 비상연락 체계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하기 전에 근로자가 지켜야 할 걸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6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할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 역시나 파열판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댔죠. 방구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정배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그건 역시나 교재를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한 이유 답 한번 보시죠. 방구분입니다. 방구분. 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 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암기법보다 반급분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역시 발판 쪽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스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참,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이죠. 오늘 파이프 서포트를 좀 운반한 걸 좀 도와줬었거든요. 참 희한하게 이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자, 보시죠. 자, 파이프 서포트를 몇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마다 3개본 이상입니다. 3개본. 2번.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뭐뭐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그마다 4개 이상. 4개 이상의 볼트입니다. 3.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몇 미터 이내마다 수평면 연결제를 몇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 변이를 방지할 것. 자, 보시죠. 높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몇 개의 방향? 2개의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평가도 나오고 또 작업평에 저희 사진이 다 실제 사진 첨부됐죠. 그 사진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일선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의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죠. 필기. 자, 보시죠. 1번. 작업 방법 기법입니다. JMT. 뭐 요즘에 하는 말로 사람들이 존마탱이라고 외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재미난 기법이요. 존마탱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작업 지도 기법. JIT. 또 인간 관계 관리 기법. 혹은 부하 통솔법. JRT. 작업 안전 기법. 그 뭐다? JST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외우셔도 되고 한글도 꼭 외워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예전에 요 24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어로 작성하지 마라. 그 보기 자체에서도 한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작성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한글로 쫙 깔아놓고 여기서 만든 거를 작성하시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외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외우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조금 더 표시를 다르게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또 외우고 싶은 거 JMT, JIT, JRT, JST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간단하게 외운다는 것을 결국은 출제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한글로 된 거에 대해서 보기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보기에서 골라 적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를 잘 구별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아주 신기방기의 대표적인 암기법이죠. 신기방기 대표 암기법. 자, 다음 보시죠. 자, 암기법 먼저.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신고. 자, 읽어보시죠. 1.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2. 연삭기 및 연마기. 3. 산업용 로봇. 4번 파쇄기 혹은 분쇄기. 5번 컨베이어. 6번 공작기계. 7번 식품 가공용 기계. 8번 혼합기. 9번 인쇄기. 10번 마지막으로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신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오랜만에 나왔네요. 계산 문제인데요.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의 반사율은 20%이다. 기계 및 벽과 안전표지판의 대비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대비의 공식 알아봤죠? 자, 보시죠. 대비의 공식은 배경 반사율 분의 배경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 물체 반사율입니다.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100이 빠졌네요. 자, 보시죠. 자, 배경. 작업장 주변 및 기계 및 벽의 반사율. 작업장,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요. 배경 반사율은. 그러면 80이 되는 거고요. 그럼 80분의 80 마이너스 표적 물체. 딱 특정한 물체죠. 작업장의 안전 표지판. 딱 표적이네요. 작업장의 안전 표지판. 그럼 표적 반사율, 그러니까 20이겠죠. 20대 했기 때문에. 20.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이 그렇죠. 그럼 75%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 문제는 좀, 결국에는 배경 반사율이 뭔지, 표적 물체 반사율이 뭔지, 그거를 주어진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흙막이 지휘공을 설치할 때 점검해야 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유명한 암기법이죠. 암기법 먼저 보실게요.
부부 받침입니다. 부부 받침. 자, 이거 보시죠. 1번.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 부척부 및 교차부의 상태. 버팀 때 기납의 정도, 치마의 정도. 그렇게 뭐다? 부부 버침이라고 외우면 되고, 역시나 해당 문제도 작업형에 자주 출제됩니다. 작업형 출제. 자, 13번. 근로자에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암기법이죠. 자, 일단 암기법 먼저 보실게요. 대물, 취적, 외우시면 되고요. 자, 보시죠. 1. 대상 항물질의 명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그리고 마지막 6번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경고 표지를 위하는 방법. 그래서 뭐다? 대물치적응입니다. 대물치적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그냥 끝이는데요. 1회차랑은 또 별개로 2회차는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2017년 1회차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FTA에 사용되는 다음 사상기호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답안 보시죠. 죄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이죠. 자, 답안 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2, 3, 4를 먼저 외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보시죠. 2, 3, 4 먼저.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가정, 재발 방지 계획. 2, 3, 4는 먼저 외우시고 추가적으로 1번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2, 3, 4를 작성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염려해 두시고 한 문제씩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가로 안에 적합한 교육시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몇 시간이죠? 자, 보시죠. 34시간입니다. 자,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 6시간 이상이고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판매직, 즉 매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판매직을 제외하고요. 그럼 몇 시간이다?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6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의 시간은 몇 시간? 8시간입니다. 자, 7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 2시간입니다. 2시간. 8번.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은 몇 시간?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요거는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표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답은 뭐다? 공공안비입니다. 공공안비, 안비법. 자, 답안은 먼저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 평가서, 3번 안전운전계획, 4번 비상조치계획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4년부터 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내용도 한 5, 6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 문제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포함하여 있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시설이고요. 2번 안전보건관리 체계, 3번 안전보건교육,
4번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역시나 저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얼마 전에도 만들었거든요. 역시나 해당 내용 다 넣어서 지필이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우가 있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달기체인과 이어지는 문제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이 있죠. 자, 1번.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몇 퍼센트? 5%를 초과한 것. 2번.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번.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법은 달링균, 약간 따뜻한 암기법이죠. 달링균. 달링이라면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달링 감수하죠. 뭐 그렇게 달링균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되게 따뜻한 암기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2m에서의 조도가 120럭스일 때 3m에서의 조도를 구하시오. 자,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8번. 불활성화 방법 중 퍼지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내용은 작업형도 나온다. 퍼지의 종류로 해서. 자, 답안 보시죠. 1번 진공 퍼지, 2번 압력 퍼지, 3번 스위프 퍼지, 4번은 사이폰 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압스사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작업형도 나오니까 요 간단한 암기법이니까 간단하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역시나 이것도 작업형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 요 3회차는 작업형 출제되는 문제가 많네요. 자, 일단 보시죠. 일단 암기법 먼저 암기해드릴게요. 암기법. 윤회야 공들어. 자, 답안 보시죠.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리고 3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5번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6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윤회야 공들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경고 표지 중 흰색 바탕에 검정이나 빨간 모형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지의 종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안전보건 표지는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제가 보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경고 표지에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경고 표지 중에 흰색 바탕에 검정이나 빨간, 흰색 바탕에 검정이나 빨강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6개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5가지 쓰셔야 하는데 자, 같이 읽어보죠. 1번 인화성 물질 및 경고, 산화성 물질 및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이렇게 먼저 5개를 외우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 6번, 이게 정말 안 이어집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게 수험생을 거쳤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내용 진짜 안 이어졌었거든요. 좀 길지만 또 어렵게 나온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부식성 물질 경고를 이렇게 제외하고 작성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4개 하고 플러스 1개 이걸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6번에 대한 내용도 길지만 좀 어렵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암기법을 제가 추천드린다고 하면 생전호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발변생전호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글자를 맞춰 넣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꼭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가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꼭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가입만 하면 공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적용 제외 기준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의 전기 기기 기구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지 기준이 되는지 작성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자주 풀어봤던 문제지만 소수령으로 나와서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적용 제외 기준은
답 보시죠. 30V입니다. 간단하죠? 역시나 이 내용도 작업형에 나오는데 단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답. 근데 무조건 단답으로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해 놓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타워 크레인은 작업에 대한 악천 후 시의 자치 조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이 내용도 중요한 게 역시나 작업형 나옵니다. 자, 1번.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은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그건 뭐다? 15m입니다. 15m를 초과. 2번 보시죠.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5개에 설치되어, 이게 진짜네.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의 각 부위 이상인이 정답한다. 이건 몇 미터다? 초당 30m입니다. 3번.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한다. 이건 뭐다? 순간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4번.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우려있는 경우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조치. 이건 뭐다? 초당 30m입니다. 맞아. 5번.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및 건설 작업용 리프 등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건 뭐다? 순간 풍속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해 보일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 조건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손목 밴드의 재료는 뭐다?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2번.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거 어찌 보면 상식적인 면이겠네요. 그리고 3번.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송유의 직경이 몇 미리? 4mm 이상입니다. 이상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스윙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팔 길이 틀리고 사람마다 키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내 키가 큰데 끈이 짧으면은 더 위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잘 먼저 1번부터 4번을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할 듯 해요. 이렇게 자, 표시해 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5번. 스윙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6번.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7번. 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의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 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먼저 1번부터 4번을 외우고 추가적으로 5, 6, 7을 하나씩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출제됩니다. 간혹 출제. 잘 정리해주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2017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